상견례에서 시작된 결혼 파토 사건. 저는 박서준입니다. 32살에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죠.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인데 상견례 준비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윤이와 사귄 지 2년째였어요,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지윤이는 섬세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상견례에서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과일이나 한과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곱게 키우신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예쁜 서체로 새겨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서준아, 선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케이크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지윤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딸기가 올라간 깔끔한 디자인의 케이크였어요. 상견례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평소에도 중요한 미팅 전에는 긴장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새벽까지 옷차림을 점검하시더라고요. 이 넥타이가 나을까? 저 넥타이가 나을까? 아버지께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만 긴장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를 묶는 게 좋을까? 푸는 게 좋을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하루였으니까요. 지윤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상견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되는 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지몽이었나 봅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부모님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입으시고 어머니는 새로 마련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말자. 출발하기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자고요. 상견례 장소는 호텔 한식당이었어요. 지윤이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도 약속 시간은 꼭 지키는 편이거든요. 조금 일찍 왔네. 아버지께서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리 와서 음식도 주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지윤이네 가족이 안 오시더라고요. 5분, 10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혹시 장소를 잘못 알려드렸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지윤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지윤이네 가족이 도착하셨어요. 지윤이 아버지께서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지윤이 어머니께서 선물을 받으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표정이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그 말이 감사의 표현인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지 애매했어요. 지윤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추천 메뉴를 말씀드렸는데 지윤이 아버지께서 다른 메뉴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걸로 할게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뭔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음식이 나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나아졌어요. 양쪽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시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간단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차례 정도만 지내고요. 어머니께서도 덧붙이셨어요. 요즘 시대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음식도 몇 가지만 준비하고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지윤이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요즘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간소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윤이 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셨어요. 지훈이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훈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이 제사 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부모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거의 인상을 찌푸리시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사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아, 저희가 잘못 말한 건가요? 요즘에는 다들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양쪽 다 서로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죠. 제사 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지훈이 아버지께서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음이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려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요. 그분들은 우리가 지훈이를 부려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결혼식 장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지훈이가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훈이 친구들이 대부분 대구에 있어서요. 거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신부 위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좋죠. 대구가 지훈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을 표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 반이나 걸리네요. 우리 개들도 나이가 많은데 그 먼 길을 어떻게 데려갈지. 우리 집에는 15살, 13살, 11살 된 게 3마리가 있어요. 모두 노령견이라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어머니께서도 덧붙이셨어요. 특히 막내가 참을미를 심하게 해서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노령견들에게는 장거리 이동이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훈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걔가 더 중요하신 거네요?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께서 설명하려 하셨지만 지훈이 아버지께서 말을 끊으셨어요. 아니 딸 결혼식보다 걔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오해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한 것뿐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지훈이보다 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저는 급하게 해명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걔들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어요. 지훈이도 난처해하는 표정이었고요. 저희 딸이 걔만도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훈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요. 지훈이도 동의했고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준이 회사도 그쪽에 있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가까우면 나중에 아기 맡기기도 편하고 좋죠.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선의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훈이 부모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간섭하시려는 거네요? 지훈이 아버지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많이 마주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어머니께서 황당해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도와준다는 게 간섭 아닌가요? 신혼부부가 자립할 기회도 안 주시고. 지훈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 딸이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라는 뜻 아닌가요? 완전히 꼬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배려가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죠. 지훈이가 저를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하지만 양쪽 부모님들의 기싸움은 계속됐어요.
서로 말을 아끼려고 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딸을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남의 집 눈치 보며 살게 하려고 키운 게 아니고요. 그 말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언성을 높이셨어요. 누가 눈치 보라고 했나요? 서로 도우며 살자는 뜻인데.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어머니께서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들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지윤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실수한 게 있어? 아니야, 그냥 서로 문화가 다른 것 같아. 지윤이도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윤이와는 평상시처럼 연락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지윤이가 말을 아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해하고 있어. 뭘 예민해해? 그냥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열흘 후 지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오빠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다음날 지윤이를 만났을 때 지윤이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상견례 때 일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화나하셔. 지윤이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으니 더욱 황당했어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 제사를 차리게 해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한다. 딸보다 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신혼집 근처에 살면서 간섭하려고 한다. 이 네 가지가 결혼 반대 이유였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하지만 지윤이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설명해봤는데 부모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이런 황당한 이유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다니.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저도 설명하면서 화가 났어요. 시간은 저희가 일찍 도착한 거고 제사는 지윤이 부담 덜어주려고 한 말이고 걔 얘기는 건강 걱정한 거고 육아 도움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더욱 억울했어요. 모든 게 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상견례 때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시 봤어요. 캘리그라피 액자, 특별 주문한 케이크.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곱게 키우신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자 속 글귀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곱게 키운 딸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매도하고 계시잖아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도 모두 황당해했어요. 형, 그게 말이 돼?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해? 요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황당해도 지윤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잖아요. 지윤이도 힘들어했어요. 중간에 끼어서. 양쪽 모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을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데. 난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건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밤마다 상견례 장면을 되돌려 생각해봤어요. 우리 말투가 거만했나? 태도가 불손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결혼은 무산됐습니다. 지윤이와 저 둘 다 원하지 않는 결과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지윤이가 말했어요. 오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내가 정말 미안해. 서로 눈물을 참으며 헤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지윤이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어떻게 들릴지는 뻔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상견례에서 나눈 대화. 몇 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 약속, 제사 문화, 반려동물 건강, 육아 도움. 이 네 가지가 결혼을 파토낸 이유였어요. 하나하나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했다면? 아니면 지윤이 부모님이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셨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지윤이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상견례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죠. 그때 경험이 교훈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라우마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사소한 오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지금도 상견례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겠어요. 좋은 의도라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요.